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외국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일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외국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1980년대 시민사회의 자생적 미디어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의 교육 과정으로 이어져 왔는지 단계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미디어 교육의 출발점은 1980년대 TV 시청자 운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정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 YMCA, YWCA, 한국여성민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며 TV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민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디오 문화가 확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YMCA의 건전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건비연이 있었죠. 이들은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소비가 결국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만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비디오 바로보기 운동, 비디오숍 경영자 대상 교육, 지역 문화공간 조성 등 지금의 미디어 비평, 시민 참여 모델의 초기 형태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미디어 교육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과도한 TV 시청과 폭력적, 선정적, 유해 콘텐츠 문제, 그리고 정부 언론 탄압 구조 속에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영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볼 줄 아는 시민에서 만들 줄 아는 시민으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확장되었습니다. 미디액트, 다음세대재단, 하자센터 등의 등장은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제작 교육과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청소년 영화제, 어린이 비디오 제작 학교 등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 참여 미디어 제작 중심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자리 잡았고 교육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서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표현하고 공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 교육은 시민운동을 넘어 학교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97년 교육 정보화 정책 이후 텔레비전 모니터와 컴퓨터가 교실에 보급되면서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 밖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활용 교육을 넘어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했고 디지털 윤리와 시민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영상 제작 교육을 중심으로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시청자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사회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은 미디어 교육을 시도하려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공간을 열어주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 미술 등 여러 교과에서 뉴스, 광고, 영화, 온라인 대화, 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를 수업 내용으로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매체 연구회는 국어 수업을 위한 미디어 읽기라는 책을 2005년에 발간하며 학교 미디어 교육의 실제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처럼
유해 미디어 문제를 고민하는 교사 단체도 등장해 교육적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는 학교 밖 시민운동과 학교 안 교과 연구가 만나면서 오늘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초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와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이었고, 그중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처리 역량은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과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분석, 교과서 단원 모델 개발, 해외 교수학습 사례 조사, 교과 수업 내 교수 학습 활동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5개의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실제 수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문해력이 기초 소양 중 언어 소양의 한 요소로 공식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매체 문해력은 영상, 사진, 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비교적 좁은 범주의 개념이지만, 이는 학교 미디어 교육이 세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디지털 소양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에 가까운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 교육, 즉 사회적 맥락에서 미디어의 기능, 역할, 영향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교과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국어과에서는 매체 영역이 신설되어 뉴스의 신뢰성, 공정성 분별, 미디어의 재현 방식, 디지털 시민성 등을 다루기 시작했고, 사회과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기능, 정치 시사 뉴스의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가 성취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덕과와 기술 가정교과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도덕적 문제, 미디어 소비에 대한 성찰,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사회적 영향이 중요한 학습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매체 의사소통, 문학과 영상, 사회와 문화, 정치 등 관련 선택 과목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2010년대 이후의 흐름은 1980년대 시민운동, 1990년대 대한교육운동, 2000년대 제도화, 2010년대 학술 정책 기반 강화로 이어지며 한국의 자생적 미디어 교육 전통이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정식으로 자리 잡아 오는 시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긴 미디어 교육의 역사 속에서 나의 수업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외국 이론을 단순히 가져온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시민운동부터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경험과 요구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사인 우리는 교육과정 속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가르칠 때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적 목표와 연결하기입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어내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을 이러한 목표와 자연스럽게 접목하기입니다. 국어과에서는 뉴스와 정보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미디어가 세상을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사회과에서는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이해, 정치 시사 뉴스의 비판적 수용, 미디어 공간에서의 시민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덕과와 기술 가정에서는 가상 공간의 윤리, 알고리즘의 영향에 따른 미디어 이용,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 방식에 대한 성찰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범교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파편화되거나 피상적으로 흐르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교과 안에서 학생들이 이전 학교급이나 학년에서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며 수업을 설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교육과정 속 미디어 리터러시가 지향하는 시민적 사고력, 비판적 판단력,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 미디어 교육의 흐름과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가르치시는 교과 속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적 목표와 연결해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선생님들의 선택과 실천이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